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이 배지연 학생과 함께 해볼 텐데 일단 출연 각오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이 방송 나가서 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분들에게 얼굴 한번 비추고 가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 굉장히 네. 실용적인 그런 그러면 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마디 뭐 어필할 수 해주실-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희 아까 하트막 했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네. 계세요, 관계자분들이. 저 꼭 한국산업인력공단 들어가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트표 하나 해주세요. 하트표. 귀여워요. 네, 하트표까지. 귀여워요. 저희가 대기실에서 좀 만나봤는데 너무 네. 인성이 좋고 너무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어쨌든 면접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배지연 씨,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력 사업은 무엇이고요?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도 저는 일학습 병행 제도가 제일 주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학생과 근로자,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만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기업이 학교가 돼서 새로운 근로자들에게 기업에 맞는 수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업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죠. 지금 학생 입장에서 취업을 내가 산업인력공단 꼭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자기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보고 자기에 맞는 직무에 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조사해서 그쪽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파트너랑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제가 다니는 봉사활동은 장애인분들 생활관에서 하는 봉사였는데 장애인과 봉사자가 한 짝이 되어서 한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파트너분이 저희 도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서 많은 도움을 못 드린 탓에 완성도가 엄청 낮은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좀 많이 물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새로 만들면서 예시를 보여주는 게 어떤가 그런 저희 노력 덕분에 장애인분도 좀 만족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작품을 만드셨던 거예요? 액자 만들기였는데 그 작은 구슬을 이용해서 액자를 꾸미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적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진 않았는데 장애인 저희 파트너분은 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도움을 거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사실 뭐 그런 나는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렇게 좀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나의 호의를 잘 몰랄 때 좀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래도 좀 참고 견디셨네요. 제 근처에도 장애인 친구가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 상처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동받았던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자격 시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연 씨가 합격을 했고 자격 시험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은 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합격자들이 나와서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메시지나 톡으로다가 안내를 해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본인 실수로 불합격한 사람이랑 합격한 사람이랑 바꿔서 통보를 해버렸네요. 이런 아주 심각한 실수를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실지 한번
상상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제 팀원들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문제점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짧은 기간이라도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합격자분들과 불합격한 분들이 섞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자체에도 좀 많은 타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합격 그 시험자 분들에게도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본인이 우리 공단을 대표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제 실수이니만큼 좀 죄송함을 많이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신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들어오면서 제 일자리에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자리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책과 영상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신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직접 발로 뛰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SNS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하는 이벤트도 참여해보고 청년 일자리 공모전에 참가해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직업방송에 나와서 좀 많은 이런 사업들을 제가 몸소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NCS, UCC 관련된 거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만드신 거예요? NCS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제 NCS가 도입된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네.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한 대학교에서 이 NCS를 홍보하는 영상 공모전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팀원들이랑 함께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노력했고 좀 저희 다 같이 노력한 덕분에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상을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단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공기업 직원이 되시게 될 텐데 공기업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자세 이런 게 있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 건지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 책임감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장 역할을 많이 해오면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행동을 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많이 믿고 저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갖게 된 걸 보고 공기업에 들어가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익과 공익이 상충될 때 우리 지연 씨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공익입니다. 이유는요? 사익은 택시고 공익은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와 버스가 좁은 길에서 만났을 때 저는 버스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은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공익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게 사익은 나 혼자 받지만 공익은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공익을 선택하겠다. 네. 혹시 그렇게 선택했던 뭐 사례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청소를 할 때 바닥 쓸기를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반 친구들이 빨리 그 종례를 받고 집에 가고 싶은데 한 친구마다 이제 청소할 때 좀 느려져가지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냥 쉬기만을 원했고 남을 도와주지 않아서 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네. 다 같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익보다는 조금 노력하더라도 다 같이 빨리 끝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합심해서. 서로 좀 도우면서 청소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현 씨가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 이제 직원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이 와서 야,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불법적인 어떤 부탁을 해왔습니다. 지현 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서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청탁을 들어주게 되면 저에게 부탁한 사람이 불법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학생이시다가 직장인에 들어가면 직장인이 된단 말이죠. 학생과 그 직장 사회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은 배운 것을 일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회인은 그 배움을 일에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인이 될 준비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두 가지 정도 더 봐서 까다로운 민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지현 씨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분을 포용하겠다 뭐 이런 각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야구 선수 중에서 포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왜죠? 저에게 막 던지는 공도 잘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진상 손님이나 까다로운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그 말을 잘 받아주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잘 받아주고 잘 캐치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우리 지연 씨가 한 아르바이트 혹시 있으세요? 네, 거기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대표적인 거라든지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키즈 카페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 어린 친구들이 청소하는 저를 보고 아줌마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긴 했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잘 받아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를 좀 친한 언니처럼 다시 대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키즈카페 경험하시고 나서 뭘 가장 크게 느끼셨어요?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잘 받아준다면 언젠가는 저를 좀 더 그런 모습이 저를 처음 인상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좋은 모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 대학 진학하지 않고 지금 취업을 먼저 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힘이 아니라 저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좀 나아가서 저 스스로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입사 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과 포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가면 바로 그런 시스템을 바꾸긴 어려우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지연 학생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배지연 학생 보니까 너무 네. 말을 조곤조곤 비유까지 그러니까요. 잘해가지고 전 솔직히 너무 좋아요. 놀랐어요. 그게. 뭐 택시가 사익이고 네. 버스가 공익이다. 공익이다. 네. 그리고
나는 투수다. 아니, 투수다. 나는 포수다. 아, 포수 아. 같은 사람 받아주는 걸 그러니까요. 잘한다. 와, 진짜 배전 학생 평소 책 많이 읽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 역시 그러니까, 그게 나랑 네. 공통점이었구나. 저랑. 우리 나연 MC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데 네. 네. 그런데 네. 말이 잘 안 되죠? 설마. 농담입니다. 그러면 네. 컨설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네. 먼저 말씀드릴까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학생으로서 준비를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데 직무 선정이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이거 방향 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취업 진로 방법인데 이 직무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거론하셨다는 거 좀 칭찬하고 싶고요. 요거 대답할 때 이제 조금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우리 안 쌤이 질문하셨을 텐데 요거는 좀 수정을 해주시는 게 단어 수정.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뭘 많이 쓰죠? 장애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꼭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과 관련된 뭐 실수, 업무 실수, 문제점 파악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 스타트가 굉장히 괜찮았고요. 직접 사과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해 드렸잖아요. 공단 입장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업무 내용을 잘 좀 조정을 하셔서 상급자께 보고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즉시 정적 발표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답변이 갔으면 방향성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공기업 직원으로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 책임감과 신뢰 연결했는데 이 대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두 단어를 독립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 이게 신뢰로 믿어주는 이런 거로다 연결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아주 팩트로 그냥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제가 판단되고 불법 청탁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나는 거절하겠다. 그 이유가 안 되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절하겠다. 내가 그걸 받아주면 저 사람이 범법자가 되니까. 이타적인 답변 주신 게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또 까다로운 민원인 얘기할 때도 비유가 상당히 좋아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학 진학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스스로 하고 싶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 독립심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강하다고. 그리고 협동까지 같이 했었다는 그 사례 비유하실 때 이게 요즘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역량이 협력이라는 거거든요.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어하는 건데 협동심과 관련된 언급해 주신 것까지 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대답들을 제가 오늘 듣게 된 것 같아서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연 학생이 스스로에 대한 면접 점수를 매긴다면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7점 정도 주고 7점이요. 나머지 3점은 왜 부족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약간 목적이 없는 대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답변도 있었다. 저도 잘 보신 것 같고요. 우리 황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계속적으로 준비하실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위주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지만 또 이걸 말로 꺼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요. 평상시에 홈페이지 보면서 어떤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외우시고 그걸 쉽게 풀어내려고 하는 입 밖으로 내놓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키즈 카페의 경험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다. 의사소통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다양한 감정들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소재들도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내 경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얘기해 줄 때 소재로 활용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키즈카페 정말 힘들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많이 힘드니까 그 사례를 저는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까 그 포수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잠깐 제가 질문 드리면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뭐죠? 악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폭투. 네. 폭투. 내가 받을 수 없게 공을 던져버려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 아. 그 굴러가는 공조차도 좀 잡으려고 노력할 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내가 준비했던 답변들에 대한 거를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이런 대답들을 좀 잘하다 보면 저 지원자는 질문 안 한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압박 질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응하신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답변 플러스 이런 압박들도 나올 수 있다까지 저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대응력, 순발력도 좀 지금처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언어적인 부분인데 조금 더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 생각은 그렇죠. 했어요. 네. 답변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면접장 가셔서는 조금 더 목소리 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쌤의 컨설팅까지 들어봤고 그렇다면 배지연 학생의 오늘 모의 면접 진행 소감 들어볼까요? 어땠어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정보 얻고 저에게 좀 부족한 점이 뭔지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부모님 혹시 보고 계실까요? 아마 보고 계실 아마도. 그러면 짧게 좀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네. 아까도 부모님 얘기 나왔을 때 조금 뭔가 그러니까요. 효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통과 관문이에요. 매일 하거든요. 이거. 네, 예, 예. 엄마,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잘 이겨냈으니까 그냥 오빠랑 나랑 엄마랑 잘 살고 누구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자. 하트?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근데- 마음이 너무 예뻐요. 교욱 씨가 네. 잘못했네. 지금 그러니까요. 배지연 학생 울먹이잖아요. 근데 네. 너무 미안하고. 네. 아니 근데 저도 취업 컨설팅 할 때 예,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가족분들 생각하시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영상 편지 하나 찍으면 안 될까요? 네. 누구한테? 누가? 저희 어머니 아, 진짜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산업인력공단에 취업하려고 배지연 학생 이제 나와 있지만 네. 곧 네. 아마 들어가서 맞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울지 마요. 지금 대상이 울지 마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마음만으로도 울음을 터뜨릴 만한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공단의 정말로. 정말 직원으로서 많은 민원인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할 것 같다는 생각해 보면서 그 착한 심성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아마 네, 네.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산업인력공단 분들도 너무 예뻐요. 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볼륨 올리세요, 공단분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고요.